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도 이미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에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논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 부분에 바이오 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조정폭이 좀 작고 또 상승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세 기조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화면이죠.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코스닥 종합지수가 되겠는데, 지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 10월 말 혹은 이제 11월 초서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0월 30일서부터 2266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지난 1월 10일이죠. 삼성전자가 또 공교롭게 9천만 주 거래 상투가 나온 날 1월 11일까지 약 한 44%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동기간 동안에 정확히 따진다면 이제 10월 27일 766포인트에서 그리고 1월 26일 1007포인트까지 31포인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사실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죠. 13% 정도 더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실 그 불확성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사실 어떤 기회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빠진 종목, 특히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는 근거, 논리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먼저 많이 빠졌거든요. 성장주 전반에 비해서 먼저 조정을 시작했고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한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은 당분간 바이오 종목 중에서 상당한 어떤 그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그 저점, 지난 그 10월 27일 저점이 이제 79,000원대에서부터 1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00% 이상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급등에 따른 지금 이제 조정이죠.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1월 12일이 최고점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12월 초가 최고점이라고 할 것 같아요. 12월 초서부터 3월 초까지 충분하게 이제 가격 조정 받고 최근에 이제 그 단기 이평선들을 모이면서 기간 조정하고 이제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워낙 좋죠. 펀더멘탈이 튼실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 부재 상황에서 지금 틈새 시장, 틈새 국면을 이용해서 바이오들이 한번 그 도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설픈 우리가 그 신약 개발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상에 실패할지 성공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불확성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실적에 근거한 실적을 갖추면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 또 이왕이면 지수 영향력이 적은 자본금이 좀 작은 종목들이죠. 자본금이 작다는 것은 이제 그 발행 주식수가 적죠. 그런 종목 중에서 사실 그 세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대적인 리스크가 좀 적죠.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좀 높일 만한 그런 종목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 보고 있는데 바이오는 사실 그 좀 대형 바이오보다는 소형 바이오가 좋다고 보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좀 왜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본금 한 4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세력 가치주라고 보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한 10%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종목이 이제 나왔죠. 지금 태고 사이언스입니다. 태고 사이언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예전에 이제 2014년도에 상장이 돼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10,000원대, 15,000원 정도 전후해서 시작을 했다가
7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7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빠져 73,000원대에서부터 지금 월 중에는 이제 10,000원 초반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절대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충격 1파 이후에 조정 2파 과정이에요. 조정 2파 과정. 예전에도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조정 2파 과정이고 상승 충격 3파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정 2파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 역학극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흐름,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감안해서는 이제는 좀 도약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또 좋죠. 자, 그래서 이제 파동상으로 보면 2만원, 장중 이제 2만원 부분까지 월 중에 이제 그 2만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1파동이 출발점이 되겠죠. 1파동 이후에 35,000원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 2파동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두할 파동이 상승 충격 3파동인데 뭐 여러 번 반복되지만 상승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이제 높다고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이제 3파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성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실적 장세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적당히 시장 어떤 그 맥락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가가 우리 그 뭐 영웅이 이제 난세에 탄생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주가 역시도 우리가 흔히 많이 오른 주식을 주도주, 선도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이제 영웅주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잘 맞아야 돼요. 환경에. 그 환경, 흐름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도 어떤 그 환경이라면 틈새 국면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도 그것도 실적에 근거하고 바닥권에 있으면서 또 성장성이 돋보이는 이런 태고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좀 상당부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 아니에요. 자본금이 사실 뭐 40억입니다. 40억이면 액면가가 이제 500원이니까 실제 그 발행 주식 총수가 한 8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다 이제 세력주죠. 지난 그 6월 달에 굉장한 거래가 터졌는데 그 거래량의 뭐 상당 부분은 아니다도 일정 부분은 이제 매집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 이제 월봉 차트를 봤죠. 여하튼 간에 뭐 35,000원, 최고점이 1파동에서는 이제 최고점이 37,000원까지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 이유가 이제 조정 2파동이라고 보는데, 큰 맥락에서 흐름으로 봐서는 추세를 뭐 깨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저점에서 최근에 이제 그 3월 저점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1파동이 출발했던 5월 저점과 그 다음에 작년 10월 저점, 그리고 최근 이제 3월 저점, 이 저점을 연결하면 저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전체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그 좋다는 것을 뭐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주가는 뭐 일봉에서도 보지만은 사실 그 워낙 바닥권이죠.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 시장의 흐름이 허락이 돼야 될 것이고,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라면 뭐 충분히 크게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 종목은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기 종목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단기는 또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상반기니까 한 6월 말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6월 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본다면 충분히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거 6월 9일날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당시에 공시 내용을 제가 이제 캡처를 잡은 겁니다. 뭐 특징제 태고사이언스 세계 최초로 동종 세포 치료. 동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의미하는 거죠. 자가 유래 세포가 아니라 동종 유래 세포는 자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세포를 이제 배양시키는 거고, 동종이라는 것은 이제 동종 같은 뭐 우리가 그 사람이면 이제 그 인간 종이 되겠죠. 같은 이제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 어떤 그 세포를 이제 배양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종 세포 치료지 재상 효과를 확인했고, 이 시장이 지금 뭐 13조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냐? 이게 이제 회전 근개 파열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사인 야구를 제가 오래 했습니다. 10년 이상 했는데 사실 특히 이제 투수들 또 갑자기 공을 제대로 몸을 안 푼 상태에서 갑자기 던지게 되면 회전 근개 파열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정형외과를 이제 자주 다녀봤는데 일반적으로 야구 하시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야구, 뭐 테니스 같은 것도 그렇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회전 근개 파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국내 증시에서 태고사이언스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태고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회전 근개 파열 세포 치료 임상 실험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거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500만 주가 넘게 들어있어요. 앞서 이제 태고사이언스의 발행 주식 총수가 600만 주입니다. 600만 주에서 500만 주니까는 뭐 전체 발행 주식수의 상당 부분이 이날 거래되는데 이때 전체가 매집이란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가가 그 위로 갔다가 또 아래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구하고 매물대에서 거래가 많이 안 터집니다.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에서 거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앞에 그 대량 거래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장기 물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집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단기를 볼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6월 말 정도, 상반기 정도, 상반기니까 이제 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3개월 정도, 3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가 없습니다. 작년 8월 26일자 신영증권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목이 이제 안정적인 실적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시장 노크. 신영증권이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스몰캡이라고 하죠. 중소형주 굉장히 강해요 또. 뭐 그렇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신영증권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최근에 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조금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또 상당 부분이 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세포 치료는 이제 그 배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양 기술이 특화되어 있어 2준에서 1제곱센치 피부에서 10,000제곱센치 이상의 피부를 배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저희가 NK맥스라고 있습니다. NK맥스도 작년에 이제 그 8,000원에서 9,000원대 우리가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배양 기술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상용화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3개라는 거죠. 자기 유래 세포 치료제. 이게 뭐냐면 자기 세포에서 이제 자기 세포를 통해서 이제 배양시키는 거. 이 홀로덤, 덤이라는 게 이제 피부라는 뜻이죠. 이 화상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로스미로 주름 개선. 이거는 이제 피부 미용에 관련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종유래는 이제 그 타인, 건강한 사람의 세포 조직을 띄워내서 이제 배양하는 거죠. 동종유래 세포치료제인 칼로돔. 이 칼로돔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화상 부분하고 이제 당뇨성 족부경이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실적표를 보도록 하겠지만, 갑자기 실적이, 뭐 전체 캐파로 봐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실적이 급등한 경우가 있어요. 그 아래 내용입니다. 화상치료제인 홀로돔과 칼로돔은 산재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작년이라는 것은 2019년이 되겠죠. 당뇨성 족부 궤양, 당뇨병이 좀 심해지면은 족부에 괴사가 옵니다. 다리 쪽에 괴사가 오거든요. 이런 당뇨성 족부 궤양으로 칼로돔이 이제 건강보험이 등재되면서 이제 그 칼로돔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어떤 그 정책하고도 잘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그 수호지 책을 읽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하의 도적대라도 관군하고 맞서 싸우지 말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부 어떤 그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거, 정책적 수혜주 이런 것들 쪽에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선거를 앞두고 나면 그런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작년 6월 9일날 상한가 들어갔던 근거죠. 세계 최초 회전 근개 파열 치료제 개발에 도전. 성장성 있죠. 실적이, 사실 그 바이오주들 보면 실적이 백업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앞서도 우리가 그 셀티론 헬스케어를 봤지만 대장이죠. 실적이 또 워낙 좋아요. 뭐 하여튼 그 셀티론 헬스케어도 좀 길게 본다면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아버지격이라고 봐야겠죠. 아버지가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딱 잡으니까 이런 태고사이언스 같은 거, 즉 실적이 받쳐주면서 대단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틈새 국면에서 크게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 시장이 회전근개 파열 시장이 국내는 이제 5천억이라고 그러고 글로벌 시장 같은 13조 시장인 거죠.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자, 또 섬유아세포를 우리가 섬유아세포를 보통 이제 섬유세포라고 그러고 아라는 게 이제 어리다는 뜻이죠. 새싹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 섬유세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섬유화세포를 이용해서 자기유래 또는 이제 자기유래 아시죠? 그리고 동종유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TPX 제품명이 이제 TPS 이제 114인데 114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 재상으로 현재 임상 3상 중이랍니다. 3상 중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상 1상을 했더니 통증하고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구조 개선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내년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2023년에 이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이죠. 기술 수출 가능성도 뭐 충분히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7년도에 이제 우리가 칼라돔 홀로돔을 위해서 사실 그 매출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19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바이오 전체를 보세요. 부분은 실적이 뭐 형편없죠. 이 정도 자본금 4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9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2017년도에 7만원대까지, 7만 한 4천원까지 갔을 때가 이제 영업이 19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9억, 2018년도에 9억, 그리고 2019년도에 3억에서 2020년, 작년에 16억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죠. 3억에서 16억으로 급증한 건데, 당연히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주도주들, 이런 쪽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틈새 국면을 이용해서 이런 태고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기준으로만 보면 부채 비율이 1.5%입니다.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이고 유보율이 1000%가 넘으니까 뭐 초우량 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나름대로 길게 놓고 본다면 뭐 상당히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뭐 작년의 실적을 저희가 또 사실 뭐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자, 하여튼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투자를 한다면, 믿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안 맞아요. 저희가 사실 회원 가입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입금하신 다음에 이제 제 전화번호입니다. 아래가 조남을 문자로 넣으시면 제가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